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3월에 눈폭풍이 뉴욕 일원을 강타했습니다. 뉴욕 일원 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대중교통도 제한적으로 운행했습니다. 해안가 일부 지역은 침수로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뉴욕시 일원에서 5인치에서 8인치, 외곽 지역에는 10인치 내외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20인치를 넘는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62개 카운티 정부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를 지시했고 학교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휴교령을 발령했습니다. MTA는 대부분의 지상구간 전철 운행을 중단했으며 열차와 버스도 시간을 조정해 운행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저지 트렌치 버스도 버스 운행을 중단했고 허드슨 버겐 경전철은 주말 스케줄로 운행했습니다. 하늘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어제와 오늘 취소된 항공편만 7,740편에 달하고 내일도 일부 노선은 결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지역은 침수 피해를 겪었고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져 주택이 파손되고 도로가 막히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눈폭풍 경보가 발령된 북동부 지역 9개 주에는 최소 20만 가구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6,000가구와 19,00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매사추세츠 지역은 63,000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오늘 오후 늦게 그쳤으나 내일까지 간헐적으로 눈발이 날리고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임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반이민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인 커뮤니티 모임. 민권센터가 주최한 모임에는 뉴욕 총영사관과 한인회, 직능단체 등 10여 개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한인 단체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형식도 이제 괜찮은 것 같고요. 코얼리션 형식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이렇게 구성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직된 이민자 사회에 대해 사례를 발표하고 대체 방안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며 시민참여센터가 주도하는 이민자 보호 교회 프로그램과 법률 대책위 등을 소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손용호 영사는 미국의 국가정책에 관해서 한국의 정부관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한인 단체에서 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영사는 만약의 경우 체포나 구금이 되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여기 미국 당국에 체포나 구금되었을 때 그 당국에 우리 총영사관에 내가 잡혀 있다는 것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제 첫 모임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반이민 정책에 공동 대응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커뮤니티 교육, 정보 제공, 권익 옹호 활동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다카 수혜자들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75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수혜자들도 단속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들도 추방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트위터에 게재됐습니다. ICE는 지난 9일 추방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국토안보부의 추방령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4개의 메시지를 트위터에 게재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분이 아니며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수행하면서 다카 수혜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공언한 것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ICE는 트윗에서 다카는 합법 신분까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민 단속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 공공 안전을 위협할 때에는 어느 때라도 수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IC는 실제 다카 수혜자 1,500여 명이 범죄나 갱단과 관련돼 추방 유예가 취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 의원은 이에 대해 75만 다카 수혜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처사라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다카 수혜자임에도 부당하게 체포된 라미레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넓은 마음으로 다카 드리머를 보호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또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을 충원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충원은 요원들의 자질 문제와 이민자들에게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IC 요원 10,000명의 충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시간 내 이루어지는 대규모 채용으로 응시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간 일부에 그쳤던 요원들의 자질 문제가 대규모 충원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민자들에게 주는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존 로스 감찰관은 지난달 연방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응시자 이력 추적 시스템이 불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의회에서 요원 대상 훈련과 교율 확립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 단속관 10,000명을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충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13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IC 요원이나 계약직 보안 요원 중 일부는 뇌물수수, 구금자 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의 혐의가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케어가 적용되면 10년 내 미 국민 5,2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연방 적자를 3,37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케어가 전 국민에게 적용되면 내년도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미국민은 1,4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2020년 무보험자는 2,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6년 비수혜자까지 포함하면 무보험자는 총 5,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 만일 오바마 케어가 유지됐다면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뉴욕타임즈는 절망적인 통계라고 지적했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재앙적인 건강보험법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도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수뇌부는 공화당이 유리한 쪽에만 집중해 논평했습니다. 보고서는 반면 트럼프 케어 시행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고 10년 동안 3,370억 달러의 연방 적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문을 대폭 줄이고 고소득 납세자의 보험료 인상, 병원 부담액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나은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자문위원 인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7월 새롭게 출발하는 제18기 민주평통자문회 희망자는 4월 초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14일부터 뉴욕과 필라델피아 제18기 민주평통자문위원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접수합니다. 뉴욕 협의회 위원 136명과 필라델피아 협의회 50명이며 희망자는 4월 초까지 제18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와 신원 진술서를 작성해 여권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양식은 뉴욕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총영사와 뉴욕 한인사회 유력 인사 등이 포함된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최종 후보자 명부는 한국민주평통 사무처로 송부됩니다. 18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는 5월 26일까지 선정되고 새롭게 뽑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6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임기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뉴욕 협의회 정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18기에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추천 인원 136명과 20명으로 예상되는 한국평통사무처의 추천 인원까지 합해 156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구이자 헌법 기구인 평통은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도록 하는 단체이지만 평통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새 학년도 뉴욕시 공립고등학교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전 학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2017-2018 학년도 뉴욕시 26학군의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는 9,890명이 지원해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의 9,468명에 비해서도 400여 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같은 학군의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와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는 각각 7,974명, 7,541명이 지원하면서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학교도 지난해보다 300에서 500명 늘어난 것입니다. 타운샌드 해리스 고등학교 역시 6,213명이 지원해 소폭 늘었습니다. 28학군의 포레스트힐 고등학교는 3위를 기록했으며 퀸즈 소재 고등학교 5곳이 탑 10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퀸즈 웨이의 보로에서는 브루클린 미드우드 고등학교가 2위로 9,717명, 맨하탄 헌터 과학고 7위 6,472명, 맨하탄 밀레니엄 고등학교 8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고등학교는 한 곳도 탑 10에 랭크되지 못했습니다. 특수 목적고 지원 현황은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특목고를 포함한 시 공립고교 입시 1차 라운드가 지난주 마무리된 데 이어 2차 라운드 지원서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주 10대 청소년의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흡연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3일 데일리 뉴스가 주 보건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의 20.6%가 전자담배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 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청소년들의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전자담배에도 인체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청소년 전자담배 이용의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18살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나 액체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0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담배값을 올려 청소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일반 담배 흡연자는 뉴욕주의 높은 담배세로 인해 연간 $2,500를 지출하지만 전자담배 이용자는 $1,300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금연법에 전자담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암협회는 일반 담배와의 오랜 전쟁 끝에 달성한 성과를 전자담배가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부재중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는 단계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과징하는 악성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통화 대기음이 들릴 때부터 해외 통화 등 유료 통화 요금이 부과되는 이른바 원링 스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원링 스캠은 주로 268, 284, 473, 664, 649 등의 지역번호가 사용되며 대부분 캐러비안에 위치한 해외 지역번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만약 스캠 관련 지역번호에 통화를 한 경우 반드시 전화요금 청구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하며 부당 과금의 피해를 입었다면 통신사와 연방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시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남성이 결국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경찰국은 어젯밤 11시쯤 차량 번호판과 후미 등에 문제가 있던 흰색 벤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던 중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총격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백블락 카텔라 에비뉴에 위치한 쇼핑센터 인근에 차를 세우고 갑자기 가스통과 라이터를 꺼내 담뱃불을 붙이려는 등의 행동으로 경찰과 대치 상태를 이어갔으며 이어 물대포를 이용한 진압 작전 중 용의자가 칼을 꺼내들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용의자는 30대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조사 결과 과거 무기와 마약 등 중범죄와 관련한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선 시베리아 호랑이들이 드론을 사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사실 동물들은 드론을 성가신 존재나 사냥감으로 여겨 추락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동물들과 드론의 대결 장면 함께 보시죠. 중국 헤이룽장성의 호랑이 보호구역. 눈밭을 거닐던 시베리아 호랑이들이 머리 위를 맴도는 드론을 쫓아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드론이 저공 비행을 시도하자 호랑이 한 마리가 힘껏 뛰어올라 드론을 낚아채는 데 성공합니다. 드론 사냥에 성공하자 먹잇감인 줄 알고 우르르 몰려드는 호랑이들. 그런데 아무리 물어뜯어도 고기는 안 뜯기고 연기만 피어오르자 놀라서 몸을 뒤로 뺍니다. 드론을 닭이나 새쯤으로 여기고 사냥했는데 못 먹는 기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사실 이 드론은 겨우내 움직이지 않아 너무 뚱뚱해진 호랑이들을 운동시키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동물원에선 침팬지와 촬영용 드론이 맞섰습니다. 드론이 침팬지 무리로 접근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침팬지가 커다란 나뭇가지를 휘둘러 드론을 추락시킵니다. She hit it spot on and well it collapsed and it 드론을 공격한 침팬지는 평소에도 도구를 이용해 표적을 맞히는 실력이 뛰어났다는 투시. 낯설고 성가신 물체가 날아다니는 걸 보곤 미리 나뭇가지를 준비해 등 뒤에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well these chimpanzees have out clevered the humans. 이 드론은 침팬지가 도구를 쓴다는 걸 모르고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 혼쭐이 났습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는 드론의 천적이 등장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드론이 하늘을 맴돌자 멀리서 주시하던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 발로 낚아챕니다. 독수리의 예리한 눈과 날카로운 발톱을 활용한 전통 사냥법을 드론 잡는 비밀 병기로 발전시킨 겁니다. Because his vision is five times more better than a human. Don't forget, they are born hunters. They miss nothing. 독수리들은 드론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사냥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기간 동안 독수리가 드론을 놓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Wat we hebben gezien in het testen en het trainen met de vogels is dat ze zeer effectief zijn en zeer goed te trainen zijn om een drone uit de lucht te halen en te laten landen. 공중에서 가까이 접근하고 소음도 심한 드론에 위협을 느끼는 동물들이 많아 동물과 드론의 대결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13일 한국계 케빈 오툴 뉴저지주 상원의원에 대한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 커미셔너 인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표결 절차를 진행해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따라서 오툴 의원은 주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되면 한인 최초로 뉴욕 뉴저지 항만청 커미셔너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13일 잉글로드 클립스 LG전자 신사옥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3억 달러 규모의 LG 신사옥 공사로 2천여 명의 공사 인력 고용 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신사옥이 완공되는 2020년 1,100여 명의 신규 직원 채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LG전자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뉴욕주의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P의 신청 마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구당 연 최대 626달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HEAP 프로그램은 1인 기준 월 총 수입이 2,300달러, 4인 가족 기준 4,423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뉴욕주 하원 론킴 의원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고등학생 여름 인턴 채용 프로그램인 Leaders for Leaders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과 성적 평균 3.0 이상인 학생으로 과거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학생은 근무 시작 전 30시간의 실무 트레이닝을 받고 여름 방학 기간 최소 25시간의 근무 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Leaders for Leaders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leadersforleaders.org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춥겠으며 한두 차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 섭씨 영하 8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대체로 맑겠지만 춥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날씨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